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여가 다 돼갑니다. 수산물 소비 급감이 우려됐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떨까요?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울산 농수산물 시장 분위기를 전우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할 것이 우려됐지만 분위기는 다릅니다.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여가 돼가지만 수산시장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을 일주일에 앞둔 농수산물 시장에는 예년과 다름없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해산물을 먹어도 괜찮고 현저로서는 이상이 없어요. 고기도 싱싱하고 아주 좋네요. 이 삼치도 좋고.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직송하는 사람들, 어민들이나 이런 데 더 오히려 피해가 있지. 우리 우리 소비자들은 좋은 거지. 좀 싸게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한참 분배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고객님들 많이 줄으셨어. 한 30%는 줄었다고 봐야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수산 소매동. 평일 낮 시간인데도 싱싱한 하루 횟감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려는 되고 걱정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좋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수산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24일 오염수 방류 시점부터 수산물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NK 경남은행 8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소비 동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BNK 직원들이 OK 수수데이라고 해서 수요일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날로 정해서 수산물 음식도 많이 먹고 수산 식당도 이용을 많이 해서 수산물 시장과 전통시장을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합니다. 시장을 돌며 수산물을 구입하고 초장집에서 횟감을 넣고 점심도 함께 했습니다. 다소 썰렁했던 수산 소매동에 활기가 넘칩니다. 이에 앞서 한때 화재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상인들을 위해 소화용품 기증 행사도 가졌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잠시 위축됐던 수산물 소비 심리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다시 나아지는 분위기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와 국민의힘 울산시장과의 당정협의회가 어제 오후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주요 현안 과제로 노후 국가산단 안전관리 국가지원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19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서 미반영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는 국회 심의에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울산 복합도시개발이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토지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환지 추첨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복합도시개발은 앞으로 집단 환지 지정 등 환지 결정을 마무리한 후 내년 손실 보상 등을 거쳐 공사에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다음 달 20일에 개막하는 제8회 영화제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터는 울산과 울주가 만나 새로 시작하는 올해 8회 영화제의 의미를 담아 울산과 울주의 초성인 이응을 조합한 숫자 8이면서 무한대 기호가 만들어지는 형상을 이미지화했습니다. 제8회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다음 달 20일부터 29일까지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와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리며 36개국 151편에 이르는 산악, 자연, 환경 영화들과 다양한 체험 행사가 관객들을 맞습니다. 울주군의 외고산 옹기장 시간의 맛을 선물하다가 2년 연속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이 공모 신청한 외고산 옹기장 사업은 울산시의 무형문화재인 옹기장을 중심으로 옹기와 발효를 결합한 놀이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이며 오는 11월까지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진행되고 올해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서 생생문화재로 뽑혔습니다. 울산시가 소아 응급 환자의 야간 시간대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무휴 소아 응급 환자 진료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학교 병원에 인건비 10억 원을 지원해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또 동강병원 등 응급실을 운영하는 13개 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24시간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 소아청소년과 운영병의원 264개소도 심야 휴일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는 등 진료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울산 지역 767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모두 30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생애 첫 독감 백신 접종을 받는 생후 6개월부터 9세 미만 어린이인 2회 접종자는 20일부터 먼저 접종을 시작하며 1차 접종 뒤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남구청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우리 동네 단골시장 장본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신정상가시장과 수암종합시장, 야음상가시장 등 모두 6곳의 남구 지역 전통시장에서 열리며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구매금액 환급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남구청은 이번 행사와 함께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도 엽니다. 울산교육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7곳에 1,2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어제 언양읍에 있는 울산 양육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최성부 부교육감도 어제 아동복지시설인 겨자시와 장애인 생활시설인 메아리를 방문해 생활용품과 식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간부 공무원들도 어제와 오는 25일 양일간 중구 보리수마을 등 4개 시설을 방문해 위문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을 파업 없이 타결했습니다. 울산의 양대 사업장이 연속해서 무분규 타결을 이뤄내면서 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추석을 앞두고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4만 4천여 명 중 3만 8천여 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해 58.81%의 찬성으로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타결로 현대차 노사는 5년 연속 파업 없이 인단협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5년 연속 무분규로 단체 교섭을 타결한 건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과 성과급 300%의 800만 원, 경력금 100%의 250만 원과 주식 15주 등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사측이 역대 최고의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현대차의 기본급 인상 규모가 10만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지난 4년간 이어졌던 무분규 타결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대내외 여론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HD 현대중공업 노사도 2번의 잠정 합의 끝에 올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본급 12만 7천 원 인상과 경력금 450만 원 지급 등이 당겼는데 교섭 타결까지 걸린 기간이 114일로 2014년 이후 가장 짧았습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울산의 양대 사업장이 파업 없이 인단협을 마무리한 건 대립보단 상생과 발전을 택한 달라진 노사관계를 보여줍니다.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현대중공업은 산업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인단협이 2년 연속 무분규된 게 상당히 상징적이죠. 이제 울산 지역 경제는 상당히 큰 부담을 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대표 주자이자 울산의 양대 노조인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이 모두 무분규 타결에 성공하면서 국내 다른 대형 사업장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지방의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방의회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법안으로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안이 없어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구성과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3년 연속 20%대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6만 8천 명으로 울산 지역 전체 취업자 수 56만 6천 명의 29.68%를 차지했습니다. 울산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0%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3년째로 지난 2013년 19만 6천 명에 달했던 울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20년에 들어 16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 고액의 추가 분담금과 조합장의 배임 미수 등으로 법적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어제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와 함께 조합장 해임과 적발 감사를 주요 안건으로 한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조합 관계자들은 현재 배임 수재 미수 등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임시총회 허가 관련 다음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정해졌습니다. 2023 실버문화 페스티벌 인 울산 행사가 어제 달동 문화공원 야외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행사는 아마추어 예술가로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문화를 매개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마련된 축제입니다. 공연 마당에서는 합창과 창작 국악 등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포함된 16개 팀의 다양한 공연 무대가 열렸습니다. 리허설 끝나는 대로 동구청과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이 화정주공 경로식당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재개관을 준비 중인 화정주공 경로식당의 식사 제공 등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앞서 동구청은 화정주공 경로식당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LH와 협약 체결을 통해 화정주공아파트 상가동 5개실을 제공받아 리모델링했으며 오는 11월 화정주공 경로식당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CCTV 관제센터의 신고로 차량 토리를 하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제센터는 지난 12일 새벽 2시 14분쯤 남구 어은로 노상에서 차량 3대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30대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범인의 인상착의와 도주로 등을 공유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범인 검거를 도운 해당 관제 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를 돌며 배달 화물 차량 운전석에 현금을 훔쳐온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57분쯤 남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원이 차 문을 잠그지 않고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해 운전석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를 돌며 배달 차량 운전석 내 현금 1,500여만 원을 약 100회에 걸쳐 훔쳐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해 전국을 돌던 A씨는 지난 15일 포항터미널에서 검거돼 지난 17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2023년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적합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시험에서 복합 악취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악취 분야 6개 항목 모두 만족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분야별 기관평가 환산 점수로 산출한 결과 100점으로 적합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